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5월 15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급수별로 제공해드리는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적중 예상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매달 제공해드린 총평 강의 꼭 확인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어떠셨습니까? 선생님은 시험 보고 와서 와, 이번 달 5월은 듣기, 독해, 쓰기가 좀 각 영역별로 골고루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상중 정도. 특히 보시면 듣기와 독해와 쓰기에서 꼭 한 영역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듣기 제3부분과 그리고 독해 제3부분 그리고 쓰기 제1부분, 쓰기 제1부분은 10문항밖에 되지 않았지만 5문항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개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하고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릴 거고 쓰기 제2부분이 조금 쉬웠어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어떤 제시어가 나왔었는지 선생님하고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듣기는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시어가 술목 구조를 보면 동작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우리 제시어 먼저 볼게요. 선생님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DNT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NT 不能用. 그리고 차가 막히다. 보시면서 따라 읽어보실게요. 도처, 그 다음에 술목 구조 나왔습니다. 요 정도는 사급 필수어휘니까 외워주셔야 되겠죠. 피아노를 치다, 방강친 요런 상태와 그리고 동작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는요. 선생님 크게 두 가지를 선별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반된 내용과 그리고 바꿔서 나오는 표현. 상반되었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고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형. 듣기 제1부분의 전형적인 문형이죠. 그래서 상반되는 내용과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5대5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일단은 듣기 제1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은 듣기 제1부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당연히 보기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마땅히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듣고 제시어를 보시면 안 돼요. 듣기는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서 반드시 해석하고 내가 들어야 될 키워드를 잡을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읽어보면서 해석해 보실게요. 真正的朋友不一定经常联系 끊어 읽기 하셔야지만이 해석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不一定 经常联系 자주 연락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자주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친구는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친구라고 해서 자주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자주 연락하는 것은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죠. 이런 거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보기, 不一定 몰랐으면 해석 잘 안 됐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公司的网站现在不能正常使用 해석하셔야 되겠죠. 지금 회사의 웹사이트가 우리 홈페이지가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자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上不去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듣기 제1부분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빨리 해석을 하고 그 보기를 이해했다면 정답을 빨리빨리 캐치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부의 양사를 뭐죠? 한 쌍이라고 해서
이뚜이를 씁니다. 요런 것들, 이뚜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됐지? 해석을 못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요. 那对夫妻晚上经常去散步 포인트는 뭐예요? 저녁에 자주 가서 산책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아내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손을 잡고 공원에 가서 자주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들어도 당연히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꼭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手拉手 이런 표현들을 알고 하시면 훨씬 재밌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손 잡고 手拉手 이런 표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듣기에 나왔었습니다. 이 지문에서 참고. 그래서 이 세 개의 보기는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불일치함을 판단하는 문제의 보기 유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说话人想应聘中文老师 여러분应聘에 대한 단어 사급 필수어휘인데 모르시면 안 돼요. 화자가 중국어 선생님 이 일에 지원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런데 시작이 뭐라고 했냐면 니로 나왔어. 너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네가 나와서 바로 이거 불일치함을 판단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 요령 피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전체 다 듣지 않아도. 그래서 이 화자는 상대방에게 너가 이 일을 지원하도록 한번 시도해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선생님 이거 함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셨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姐姐对那个演员不熟悉 그러면 언니가 그 배우에 대해서 잘 안다, 잘 알지 못한다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팬미팅을 갖고 언니는 이미 이 배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팬미팅에서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일치, 그래서 수시부 수시의 판단 여부만 들어보셨으면 충분히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마지막 10번이었어요. 各个 위시, 여러분 위가 위다 우연히 만나다 봉착하다.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종시ang放弃 항상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해석 안 되셨죠? 듣기 제1부분이 어려웠다면 이렇게 정확을 해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형이 항상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럼 포기하고 싶어 하는지의 태도의 부분만 잘 들어보셨으면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형은 从来没有放弃过 형은 여태껏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다? 불일치. 从来没有放弃过 이 섹션만 들어도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상반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듣기 제1부분은 트레이닝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무턱대고 듣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선생님이 4급은 듣기 순보다는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학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듣기 뭘 들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듣기를 하기 전에 독해를 할 수 있는 연습들을 트레이닝 많이 하시고 듣기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 상황에 관련 그리고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도 총 28문항 절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내가 빨리 HSK를 취득하고자 준비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만 골라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입니까? 보기의 지문, A, B, C 보기의 지문이 길어요. 이런 문제들만 골라서 물어보셔도 돼요. 자, 이 사람이 경찰이 되고 싶어 한대요, 남자가. 왜요?
非常帅 너무 멋져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정답은 너무 멋져서 非常帅 이거 나왔고요. 자, 이번 달에도 직업에 관련된 선생님이 총평에서 직업에 관련된 명사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경찰, 징차, 기자는요. 记者 이런 제시어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쟁반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5월 우리 총평 강의는요. 다음 달 시험에 다다음 달 시험에 연계에서 관련된 제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꼭 듣기에 다포가 나왔다면 쓰기 제2부분에 깨트리는 그런 관련된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쟁반을 깨트렸다. 다포러 반스 이런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做 회의 종지에, 종지에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다, 총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 있는 상사가 저한테 회의를 정리하라고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라고 시켰는데 전부 다 메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 모든 걸 다 메모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重点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 重点만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정답은요. 做会议总结 요렇게요. 그래서 요런 어휘들이 나오면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다른 독해와 쓰기에 다른 영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휘들 정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좀 화 좀 내지 마요.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징행 경험이 부족한 거 아는데 제가 사소하게 좀 짜증을 부렸네요 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요. 정답 뭘까요? 짜증을 부리다, 성질 부리다. 여러분 요런 어휘들 굉장히 중요하죠. 发脾气 요렇게. 그래서 生气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发脾气 이번 시험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여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打错了电话 이런 식의 표현들을 바로바로 정답으로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 듣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어려웠을 거예요. 자, 眼药水 여러분 眼药水는 뭘까요? 얘는 眼睛의眼이에요. 眼睛, 눈이나 안경과 관련됐죠. 자, 그래서 눈에 넣는 약. 물이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약이에요. 혹은 인공 눈물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眼药水 몰라도 眼药水라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구나라는 걸 스킵해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은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태도, 상태 상황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자가 처음 쓸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효과를 보니까 보통이더라. 여자가 이 眼药水에 대한 느낌은 무엇입니까? 정답은요. 效果一般.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독해제 일부분에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관련된 어휘들이 다른 영역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일반적이다, 效果一般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술목 구조에서 아까 피아노를 치다 단钢琴이 나왔는데 이런 것 좀 어려울 거예요. 임대하다, 빌리다. 그래서 집을 빌리다, 租房子의 전형적인 술목 구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에 집을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빌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租房子 이런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막 결혼한 친구들, 커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다. 내가 너희 신혼집을 가서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같이 가요.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하기를 초대했습니까? 라고 했다면 찬관, 신지아 이런 두 개의 술목 구조 문제들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 2021년 쌤이 동물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호랑이가 나왔었어요. 라오후. 정답
정답이 라오후였어요. 야, 너의 셔츠에도 너의 바지에도 호랑이 그림이 있네. 너 호랑이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 남자가 좋아하는 동물은요, 호랑이인데 왜 좋아하냐면 이 남자가 후년 호랑이 해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더니 듣기에 또 관련된 지문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 일단은 외워보세요.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나온다? 쓰기 제1부분에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호랑이, 러후. 자, 듣기의 마지막 단문에서 어떤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요. 자신감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게 정답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는 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지만 결과가 나온 거 보면 듣기가 종종 제일 잘 나온 학우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냥 들리는 거 찍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들리는 게 정답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그 들리는 게 일정한 어휘와 문형만 알았다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시험을 잘 보지 못한 것 같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缺少自信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보세요. 용감 이런 단문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왔고요. 자, 아까 여러분 电梯不能用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17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온몸에 땀이에요 를 중국어로 이게 5급 어휘 수준이거든요. 만터다한 이런 제시어가 나왔어요. 종종 5급 어휘가 10개 이하 10개도 선생님 많이 잡아드린 것 같아요. 5개 이하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급 공부하시고 5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더다한 오늘 이번 5월 15일에서 제일 어려운 어휘를 한다고 한다면 만더다한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듣기 우리 1부분, 2부분, 3부분까지 중요한 키워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듣기를 반드시 하시기 전에는요. 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보기 확인하고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셔야 돼요. 들으면서 전체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데 비슷한 표현이나 상반된 내용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수로 위주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한 문제에 고작 많이 나와봤자 4개에서 5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4개에서 5개의 어휘들만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듣기를 하나하나 해석, 모든 어휘를 다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쳐서 공부 못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영역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들었는지 부족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만을 찾아보시면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과 그리고 빨리 어휘의 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중심 키워드를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독해 역시 가장 기본적인 3대 품사가 있다면 동사, 명사, 형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부사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양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해제 1부분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단어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용사다 유엘량 동사입니다. 감히 믿을 수 없어 뽀간 한 번은 간이 지난달에 나왔었거든요. 간 대신에 시향신이 나왔어요. 감히 믿을 수 없어 뽀간 시향신 이런 거 나왔었고요. 자, 여러분 차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맞혔네요. 차이 도엘라 라고 해서 차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보 이 차이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었고요. 자, 태도
态度. 여기까지는 동사, 이제 명사 시작합니다. 태도,态度. 자, 耐心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내가 줄을 설 인내심이 없어. 선생님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줄 서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줄을 설 인내심이 없어. 没有耐心排队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耐心 인내심이 없다. 명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대충대충하다. 형용사, 추신, 사급 필수 어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 수어는 뭐예요? 깊다, 深刻, 인상이 깊다, 印象很深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깊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색깔이 나왔어요. 주어가. 颜色가 나왔기 때문에 颜色가 深 여러분 색깔이 깊다 응용해 보세요. 색깔이 진하다. 라고 이번에는 진하다라는 용법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 쌤한테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깊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어가 옌서가 있었기 때문에 진하다라고도 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형용사였고요. 2개 부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쌤이 2020년부터 2021년 지금 2년 동안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나오는 족족이 쓸 필요는 없지만 보고 이 의미와 부사인지는 판단해 주셔야지만 쓰기 제1부분에서 부사이기 때문에 수로 앞에 배치되는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정확한 어순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나오죠. 때때로 어월 독해의 일부분의 단골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꾸이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양사 나왔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자 이번에도 적중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양사에서는 항상 나온다고 강조해드렸던 거 뭐 있어요? 나무를 세는 크가 나왔고 이번에 쓰기 제1부분에서 48페이지가 나왔어요. 쪽수를 나타내는 이 두 개는 4급에서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필수 양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휘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강의하러 오시면 선생님이 2년 정도의 독해 제1부분에 나왔던 어휘들을 다 정리해 드리거든요. 요 자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에서 선생님하고 학원에서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총평을 통해서 이런 어휘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접속사의 호응에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문맥상의 흐름, 동작이 일어난 순서,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런 어쨌든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주류 그리고 문제 이번에도 한 3문제 정도가 지시대명사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문제들만 해커스 교재로 많이 풀고 가시면 우리 독해제 2부분과 3부분은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2021년 오늘 총평에서 2가지를 좀 제일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독해제 3부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문의 길이도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내용도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이런 제시어가 나왔어요. 요즈산 선생님이 독해에서는 모르는 제시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은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제시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해석 못해도 알 수 있으나 요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즈산 고유명사예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산인데 어떤 우산이에요, 여러분? 종이로 만든 우산. 이번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즈산 나오면 몰라. 근데 그 뒤에 종이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예뻐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을 좀 쌓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독해제 3부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독해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죠? 시간 배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독해제 3부분이 점수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 점점점 어려워진다면 무엇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시간 배분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 해커스 교재의 지문이 좀 길어요. 그리고 다소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해커스 교재의 문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5개 아니면 5개조차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면 매일 꾸준히 2개에서 3개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문항에서 3문항 풀고 관련된 제시어 외우고 매일매일 꾸준히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30일은 준비하시잖아요. 아니면 45일 정도는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설령 내가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장소, 유명한 장소에 대해서 어떤 먹거리 대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단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요런 거 나왔어요. 요즈센 선생님도 종이 우산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싶어요. 그냥 요즈센 고유 명사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2020년에 만들어진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독해제 3부분에 나왔어요. 따이货 여러분 호어가 물건이에요. 원래 직역은 물건을 휴대하다 지니다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2020년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라고 해서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따이호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석 못해도 지문을 간단하게 수로만 잡는다 하더라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2021년부터 독해제 3부분의 지문이 다양하고 길어지고 수준이 좀 높아지더라. 그러므로 매일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 오쌤이 강조하는 오늘 총평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음식 먹거리가 나왔어요. 선생님도 중국에서 유학할 때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미시엔, 쌀미자예요. 쌀과 관련된 제시어일 것 같은데 자,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쌀국수예요. 되게 맛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넣을까 생각했는데 안 넣었고 중국에서는 미시엔이라고도 하지만 어디에 원래 유명한 음식이냐면 운남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꾸어치아오미시엔이라고 해서 지문에 나왔어요. 보세요. 고유 대상도 나오고 유명한 장소도 나오고 요즘 유행하는 어휘도 나오고 먹거리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될지 해석을 못하고 시간 배분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해커스 중국어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문항수를 정해놓고 조금씩 풀면서 독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듣기도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해 읽으실 때 반드시 끊어 읽기 해주시고요. 큰 소리로 읽는 연습하셔야지만이 이런 내용들이 듣기에 단문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의 3부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므로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시간 배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문장을 읽고 수어를 찾는 훈련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한 번에서 20문제 풀었다고 해서 실력 향상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제 1, 2, 3부분이었어요. 자, 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 지난 총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1년 들어서 항상 받자 구문도 나오고 빼이자 구문도 나오고 랑이란 사용동사를 쓴 겸어문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2021년부터는 받자 하나 나오고
다음 달에 베이자 나오고 다음 달에 다시 또 로테이션 돼서 바자 나오고 그 다음에 베이자 나오더라고요. 자, 지난달에 베이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나왔냐면 바자 구문, 특수 문형에서는 한 문항 나왔고요. 그 외에 동사 수러문과 형용사 수러문을 관련해서 9문항 나왔습니다. 자, 쓰기에서는 제셔가 중요하죠. 우리 제셔 한번 보실게요. 와우, 차는 이름절 동사로서 얼마나 세밀하고 많이 공부하셨어요. 차 나오면 매일 뭔가를 닦고 있다 보다는 무엇을 선택해 주면 좋겠다. 어떤 대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바 대상 차간징러 요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순, 문형을 좀 기억해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쉬워서 쌤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꼬앙은 최근에 독해 제1부분에 나왔어요.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왔고 그 뒤에 누가 나왔게요? 지혜가 나왔어요. 자,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선생님이 4급에서는 PBT를 추천해 드렸어요. IBT를 추천해 드렸어요. 좀 PBT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막상 쓰기 제 2부분에서 어떤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안경을 닦는 그림이 나왔어요. 안경, 듣기와 독해 나왔어요. 그래서 듣기, 독해 살짝 보면서 안경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꽝도 듣기에 나왔어요. 지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뒤에 지혜를 내가 설령 갑자기 시험이라서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지혜 적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다, 지혜 요렇게 적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IBT는 영역이 지나면 시스템상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PBT 같은 경우는 모르는 한자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급 학생들한테는 좀 어휘, 한자 쓰는 것이 좀 약하시면 조금 볼 수 있으니까 PBT를 좀 많이 추천해 드려요. 이것도 개별 상황마다 다르니까 참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닦다, 이번에 안경 닦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쇼핑하다, 꽝지의 독해제 1부분에 나온 것들이 2부분에 만들어진다.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양말 나왔어요. 2개의 양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이번에는 뭐 했냐면요. 이 2개의 양말은 나의 것과 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这两个袜子 혹은 这双袜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2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왕 쓰지 않고 这两个袜子跟我的 나의 것과 不一样 다르다. 이 문형이 그냥 쌤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쓰기 제1부분에 나왔어서 이런 거 응용해 드렸어요. 와즈 너무 쉽고 차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안 가지고 왔고요. 자,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보거나 아이패드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지동 나오면 쌤이 어떤 문형 쓰라고 그랬어요? 이 소식이 누구로 하여금 감동케 하다, 놀라게 하다, 실망케 하다, 기쁘게 하다, 감격해 하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형을 써라. 문형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독해 제3부분의 지문이 길어지니 거기에 맞게 대비하자. 자, 여러분 이 떵지는 일단은 한자를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떵이 오르다 등자에 비행기에 오르다. 그런데 비행기에 오를 때 어떤 패 같은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탑승권이에요. 떵지파이. 근데 중요한 건 이 떵지파이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시어예요.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쓰기 제2부분의 추세. 기본적으로 5개 그림 중에 항상 4개는 보편적으로 선생님의 적중. 비슷한 게 로테이션 돼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꼭 하나는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진짜 새롭게 한 번도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호랑이처럼 그리고 지금 이 떵지파이처럼 기존, 과거 2014년, 15년, 16년에 나왔던 것들, 과거 한참 전에 나왔던 것들이 로테이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평 강의,
그리고 선생님의 기출 자료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꼭 5개 중에 4개는 선생님이 적중해 드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기출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독해 제1부분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정리해 드린다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점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떡지 파일 그림 가지고 왔고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주 썼던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쓰기 제1부분, 2부분 정리해 보실게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쓰기 제1부분에서는 5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 5개는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헷갈리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릴 문제 5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똥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물건이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품사는 명사고, 자, 이질 계속 부사예요. 또라는 것은 어떠한 범위, 일정한 범위를 제한해주는 모두 어쨌든 부사이니까 어디 앞에 배치된다? 무조건 수로 잡고 수로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무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 다음에 수로 잡는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런 게 사급 필수 어휘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로가 견딜 수 없다가 나오면 똥씨가 견딜 수 없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로가 나오면 주어가 딱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로 뒤에 이번에는 여러분 비교적 같이 붙어져 있는 덩어리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수로 나오고 타일라도 나왔으니까 이 타일라는 뭐로 쓰였다? 명사를, 즉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견딜 수 없고, 엄마가 견딜 수 없고, 물건을 견딜 수 없다 보다는 먹는 어떤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왜? 관형어가 타일라. 너무 매운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선생님도요, 좀 촌스러워요. 매운 걸 먹으면 딱꼭질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매운 거면 이래요. 그래서 매운 걸 잘 즐겨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없어. 我受不了. 너무 매운 것. 물건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음식 정도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수로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으니까 요거 고려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주술목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로 뒤에 관용어로 쓰이는 대상이 있었으니까 목적어랑 붙여주시기만 하면 됐고, 그러면 주술목이 나왔다면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 넣어드렸어요? 부사의 위치. 당연히 부사는 주어 뒤 수로 앞에서 뭘로 쓰였을까요? 부사어로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너무 매운 물건을, 어떤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母亲一直都受不了太辣的东西. 이렇게 주술 목 잡고 부사어 들어가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가장 기본적인 6대 문장 서문에 관련된 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위치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2번째 볼게요. 자, 징차 나오고요. 다양한 직업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군구 외워주셔야 돼요. 자, 我想证明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세요. 열문항 중에 이번에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2문항이 나왔어요. 여러분 열문항 중에 2문항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극 공부하실 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무조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증명하고 싶습니다. 我想证明. 그래서 딱 주술이 붙어져 있구나. 그럼 그 이하는 전부 다 뭐야? 목적어겠네. 긴 목적어가 나오겠네. 이런 거를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긴 목적어 안에 누가 있다? 또 다른 주술목이 있겠고, 그 목적어 안에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是. 그러면 주어 목적어 딱 들어가야 되고, 이 정밍 이하에 뭘로 사용이 되었다?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是 나왔고 그 是에 대한 목적어 안에 들어갈 주어와 목적어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自己. 이번에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自己의 위치를 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自己,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시우 더 나왔으니까 명사만 딱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단해 보세요. 주어 진정한 수로는요. 我想证明. 그 이하의 목적어가 긴 목적어인데 수로 누구 있습니까? 是. 그러면 누구는 무엇 무엇이다.
그러면 경찰은 자기예요. 자기는 경찰이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가 경찰이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뭐로 이루어졌다? 주술, 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自己는 목적어 안에 주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 긴 목적어 안에 또 목적어와 관형의 수식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저는요.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자신이 한 명의 우수한 경찰이라는 것을. 我想证明自己是一个优秀的警察. 이런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나왔고요. 证明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별표. 证明은 여러분 2020년에는 처음으로 긴 목적어가 아닌 증명서라는 명사로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이번 달에는 동사로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뭐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명사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와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이 동사,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위치. 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는 证明은 여러분 머릿속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로 딱 각인이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문제마다 달라요.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국어에서는 꼭 고려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我想证明自己是一个优秀的警察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这位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할까요?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난다오는 지금 2021년 들어서 연결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 대상이 아닌 건 난다오가 건방진 부사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주어랑 같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 아니겠죠. 그래서 설마 당신이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제는 좀 다소 어려운 게 요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심지어 리에는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도 나오고 이거는 특수문형이에요. 이 특수문형의 형태를 모르시면 안 돼요. 리엔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요. 심지어 명사조차 이 리엔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또예요. 그래서 이런 문형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마 당신이 심지어 명사조차도 그러면 진정한 수로는 또와 누가 붙어서 있기 때문에 不认识, 不认识이 진정한 수로로 쓰였고요. 난다오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마 반어적인 뉘앙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마도 생략이 될 수 있고 마가 있기 때문에 평서문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문문을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문제에서는 리엔 명사 또에 명사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자리에 명사 누구 있습니까? 这位 명사 누구 있나요? 교수. 설마 당신이 이 교수조차도 모르나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난다오니 리엔 这位教授도 여기까지는 끊어 읽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희한하게 찢어놨기 때문에 이런 게서 어순배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쌤이 세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렇게 홍 구조도 특별 특수 문형으로 나올 때 어순배열은 어렵습니다. 리엔 명사 또조차도 모르고 시험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형 너무 중요했습니다. 난다오니 리엔 这位教授都不认识吗? 끊어읽기 잘해주셔야 되겠죠? 설마 당신이 이 교수님조차도 모르십니까?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10년 나오면 10년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坚持 어떤 동사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그래서 学功夫 무술을 배우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다. 술목 구조가 이미 붙어져 있고요. 자, 주어 그 다음에 부사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주어 자리에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미 무엇을 이 무술을 배우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 왔어요 라고 끝내야 되는데 문제가 누가 있어요? 10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어법의 교재에는 뭐 순간동사, 지속동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국어에서는요, 주어가 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목주어도 긴 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술, 목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미 무술을 배우는 것을 고수한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니에는 뭘로 쓰였을까요? 명사 수러문. 몇 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명사 수러문이기 때문에 수러 뒤에 무엇을 넣을 수 있어야 됐다? 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많은 어법서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순간동사, 지속동사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느까지가 주어냐로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국 무술을 배우는 것을 이미 고수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러의 위치를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学功夫 여기에 러를 붙이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명사 자체가 수러가 된 명사 수러문으로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중국 무술을 배운 것을 유지한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我已经坚持学功夫10年了.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서 머뭇머뭇거린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의 어감은 내가 중국 무술 배운 것을 유지한 지가 이미 1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배운 중국어의 느낌은, 어감은, 말하기에서는 이징이 수러 앞에 많이 들어가요. 요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我坚持学功夫已经10年了.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완전 어렵죠. 그래서 수러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징의 위치 어디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 已经10年了. 이런 걸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는 문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총평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제 3부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쓰기 제1부분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말하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말하기의 어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질문 던질게요. 어법과 말하기의 격차가 있어요. 모든 언어에.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는 더 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기의 어순을 이해하기 앞서 어떤 어순을 철저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어법적인 어순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법적인 어순도 기본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중국 사람들이 실제 말하기에 쓸 수 있는 문형을 어순 배열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번에 2021년에 나왔던 설마 난따오. 여러분, 난따오가 주어 앞에 들어갔을 때 습관적인 형태로서 뭐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난따오시. 요런 게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 생각에는 2021년 이후로부터는 수준이 조금 조정이 될 텐데 해화상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징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 근데 만약에 나중에 활용된 말하기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면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고수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다라는 형태가 말하기에서는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我坚持学功夫已经10年了. 이런 가능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됨을 선생님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화적인 요소들도 가미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2021년에 쓰기 제1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인 것을 쌤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받자문 틀리시면 안 되죠. 자, 5부 5번이 나왔어요. 칭 나왔으면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칭 나오면 인칭 주어 많이 생략되죠. 자, 복사를 합니다. 후인. 바 나왔는데 그 뒤에 누가 나왔어요? 명사 이미 대상 붙어져 있고 받자 구문의 필수 조건 구체적인 행위 동작이 나와야 되고 그 뒤에 기타 성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받자 구문은 붙어져 있네.
요런 황당한 문제, 요런 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붙어져 있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표를 들고 가서 바디아오 차비아오 나취. 여러분 다짜 구문인데 또 뭐로 응용이 됐어요? 연동문으로.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들고 가서 두 번째 동사 복사합니다. 몇 부를 복사한다고요? 그 뒤에 결과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칭바디아오 차비아오 나취 5부를 복사해 주세요. 후인 5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된 예문이죠. 받자 구문과 연동문이 결합된 예문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헷갈렸던 문제 아마 속 시원하게 맞아요 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된다고 같아요 를 정리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쓰기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오쌤의 10일 완성 쓰기 자료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 이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꽉 나왔는데 독해 제1부분에 나왔던 어휘들이 쓰기 제2부분으로 만들어지더라. 자, 여러분 꽉 나오면 가장 보편적이죠. 해커스 교재에도 있어요. 나는 친구와 쇼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我喜欢 친구와 跟朋友逛街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나는 친구와 같이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면 一起去까지도 중간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일어난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我喜欢跟朋友一起去逛街까지 마무리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쌤이 듣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내가요 친구랑 이미 약속했어요. 쇼핑하러 가는 것을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我已经和朋友约好了去逛街 여러분 선생님이 이 예문을 왜 가지고 왔냐면 듣기를 트레이닝이 잘하셨어요. 듣기를 읽으면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도움이 된다? 쓰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예문 듣기에서 나왔던 예문이에요. 이런 예문들을 많이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하셨다면 당연히 쓰기제 이 부분에서 응용이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쓰기 이 부분에 외웠던 문장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예문들이 듣기에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와요. 독해에도 왜 중국어는 구조가 중요하거든. 짝꿍이 중요하거든. 그렇게 외웠으면 그렇게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어휘를 외울 때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술목 구조, 문형 구조로 반드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가지 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쌤이 떵지파에 나오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자, 그때 모범 답안은 이거예요. 실제 이번에도 승무원이 승객에게 뭔가를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승무원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에게 주세요. 개워 이샤 이런 말을 쉽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좀 가벼운 대상, 친구한테 나에게 좀 줘봐 이건 하는데 개워 이샤는 하지만 어떤 친구가 시험 끝나고 나서 봐 떵지파이 개워 이샤 쓰면 안 돼요. 아, 돼요 말은. 근데 승무원이 해야 될 언어 환경은 2014년부터 2015년 그 그림에서의 사용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은 이거예요. 제시해 주세요. 탑승권 좀 제시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시하다 초시 요런 게 과거에 나왔던 취재 포인트로 나왔다는 거죠. 탑승권 좀 제시해 주세요. 请出示一下登机牌. 请出示一下登机牌. 선생님 이거 썼어요. 자, 아니면 선생님 10일 완성에 이런 거 있었죠. 면접 전에 아주 긴장함을 느낍니다. 그럼 뭐뭐 하기 전에 이거 써야 되겠죠. 여러분 탑승권 언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경도 나왔고 아까 이 정주어도 듣기에 독해에 보기에 나왔어요. 이거 썼대요. 앞에 거 보고 생각 안 나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정주어 飞机之前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비자를 만들다, 여권을 만들다, 탑승권 수속을 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동사 써야 될까요? 반! 당신은 반드시 탑승권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你一定要办好登机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형이에요. 뭐뭐 하기 전에. 乘坐飞机之前你一定要办好登机牌 최대한 선생님이 기본적인 문형을 넣어드리면 약간의 그림이 바뀌어서 제시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TSC 말하기 영역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은 좀 비교적 간단하네요. 어떤 소식을 접하고 감격해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동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전형적인 문형 가르쳐드렸죠.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겸어문을 써.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감격하게 하다. 这个消息, 샤오시는 2020년에도 샤오시가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감격해 합니다. 这个消息让我很激动까지 오늘 우리 5월 15일 시험 봤던 듣기, 독해, 쓰기의 중요한 내용들과 향후 어떤 영역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니 이렇게 대비해 주십사. 선생님 두 가지 강조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준비를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부 드리도록 할게요. 오셈은 여러분들이 4급을 땄다면 그만큼의 중국어의 실력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탄탄히 다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 현강에서는 4급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하고 같이 기초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4급뿐만 아니라 자동발사 2탄은 같이 끼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4급 공부하고 나서 2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라 그래요. 그만큼 2탄 교재가 잘 만들어졌어요. 특히 데이 8부터 20까지가 교재가 너무 내용이 좋아요. 재밌어요, 일단. 재밌게 말도 공부할 수 있고 문형도 공부할 수 있고 오늘 나왔던 리엔 명사 또도 다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섹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하기를 공부하면 4급 공부가 재밌고요. 설령 내가 기초가 약해서 4급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다시 자동발사 2탄을 복습하시면서 말하기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부 탄탄히 하시고 4급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선생님이 4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휘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휘와 구조를 익히시고요. 독해에 들어가서 4급 필수 어휘 암기하시고요. 해석하는 능력, 끈어있는 능력 연습하셔야 되고요. 독해가 되면 듣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듣기, 독해, 쓰기 순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가 기초가 너무 약해 라고 한다면 3번은 선택. 그래서 기초 공부하시고 나서 쌤처럼 매일 1200개 단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권으로 합격하기 우리 쓰기, 독해, 듣기 충분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기출을 잡아라. 그래서 오셈의 10일 완성 쓰기 실전 문제는 달달달 무조건 외우기. 그러면 똑같이 나와서 쓰기 점수 확실하게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달에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초에 있으면 빡 공부하는데 중순에 있으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6월 19일 시험에 있고 당연히 선생님 이번 6월달 시험에도 해커스 어학원에서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HSK 시험센터 들어가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선생님 저는 IBT보다는 PBT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HSK 시험센터를 통해서 우리 해커스 어학원 고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부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오셈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시험 보시기 전에 최소 3개월, 6개월 좀 더 욕심을 내주신다면 1년 이상의 총평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관련된 어휘, 그리고 관련된 출제된 어휘, 그리고 문형, 구조들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